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좋은 아침이고요. 오늘은 토플 정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뭐 제가 엄청 토플을 목이 메네요. 토플을 잘 본 건 또 아닌데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쳤습니다. 선방을 쳤는데 또 그냥 손쉽게 선방을 친 게 아니라 뭔가 고생은 다 하면서 선방을 쳤거든요. 그래서 한국 토종이라면 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나 싶어서 이 모든 기억들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좀 꿀팁들을 전달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제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쌉토종 그 쌉토종입니다. 근데 사실 토익은 또 제가 사교육에 적응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만점에는 가까웠어요. 근데 또 만점은 아니에요. 그리고 저는 토플을 처음 준비합니다. 보통 뭐 예전에 뭐 교환학생 때문에 뭐 준비를 해봤었다. 아니면 뭐 잠깐 학원을 다녔었다.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. 그냥 토플이라는 거를 머리털라고 처음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 공부 기간은 역시 그 벼락치기 전문답게 8주였고요. 한 2주 정도는 정말 토플만 했었는데 나머지 6주 정도는 제가 미국 박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하루에 한두 시간? 많으면 뭐 3시간?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응시 횟수는 총 4회예요. 한 뭐 그때 또 환율이 엄청 높았으니까 100, 140 썼나? 정말 그 망할 때마다 울면서 그 다음 시험을 예약하는데 어쨌든 마음이 참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돈을 좀 썼고요. 그리고 공부 방법은 토플 학원도 다니고 거기서 스터디도 한 게 한 2주 정도. 이때가 올인한 기간이고 나머지는 독학 6주. 그러다가 죽어도 점수가 안 오르길래 과외를 2번 정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최종 결과는 111점 받았고요. 네. 세부 점수는 리딩 29점, 리스닝 30점, 스피킹 26점, 라이팅 26점이었습니다. 특히 저는 이 스피킹 26점을 꼭 26점 이상을 받았어야 됐거든요. 나중에 뭐 그 티칭 어시스턴트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외국인은 그 점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26점이어서 꼭 이거를 맞았어야 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 좀 외국인을 잘 받지 않는 학교에서 커트라인이 105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써서 점수를 올리려고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공부 방법은 우선 다 아시는 해커스 학원 다녔고요. 월요일, 금요일도 했고, 스터디도 참여를 했었고, 근데 2주 듣고 그만뒀습니다. 왜냐면, 어, 굳이 내가 여기서 얻어갈 거는 뭐, 라이팅이나 스피킹일 것 같은데, 근데 주로 여기서는 시간이 거의 리스닝이랑 리딩에 이렇게 좀 투자가 되어 있고, 막 스킬들을 알려주시는데 사실 저한테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2주 정도만 이제 그냥 간만 익히고 그만뒀죠. 일찍 그만두기 잘한 것 같아요. 근데 좀 리스닝, 리딩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. 뭐 많이 틀린다 이러시면은 어학원 다니시고 스터디 하시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. 그런 다음에 또 저는 인강을 옛날에 끊어놨었거든요. 인강으로만 어떻게 비벼보려고 했었는데 확실히 강제성이 없으니까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1년 전에 끊어놨는데 그냥 뭐 그랬죠. 근데 또 학원에서는 2주만 들었기 때문에 스피킹 앤 라이팅 템플릿을 다 못 가져왔어요. 그래서 그 템플릿을 들으려고 이제 급하게 수강을 했습니다. 막 2배속으로 해가지고 뭐 듣거나 아니면 템플릿만 쏙쏙 빼오거나 그렇게 해서 인강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과외는 정말 저 스피킹이 24점에서 안 오르는 거예요. 뭐 이제 총 세 번을 봤었는데 3번 다 24점이 나왔었거든요. 뭐 제 딴에는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.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도 점수가 도무지 안 오르길래 결국에는 급하게 숨고 앱에서 사람을 찾았습니다. 아직도 기억나는데
그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있다가 아 이거 야 이거 아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막 숨고로 막 2주 안에 25점 넘길 수 있는 그런 점수가 필요하다. 해주실 분 있냐 했더니 되게 비싸게 막 값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아 뭐 실력에 따라 다르다 잘 못해주겠다라는 분이 많았는데 어떤 한 분이 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토플 117점인가 받으셨던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들어야겠다 싶었죠. 그래서 그분 걸 듣고 26점으로 마무리했고 라이팅도 24점 계속 나왔었는데 그분 때문에 그냥 두 번 듣고 이제 뭐 그 26점 바로 나왔었어요.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. 자, 이제는 각 파트별로 나름 제가 가진 꿀팁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리딩은 절대 지문을 건너뛰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. 물론 시간이 부족하면 어쩔 순 없는데 이 지문을 건너뛰고 막 문제에 나온 것만 읽으려고 하다 보면은 흐름 파악이 전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분명 이게 문제만 보면 대충 뭐 이렇게 때려 맞추겠거니 했는데 약간 문맥상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만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문 건너뛰면서 읽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문제를 먼저 읽는 건데 이 처음에 저는 막 이런 요행 같은 거를 안 좋아해서 괜히 막 아니야 나 지문 다 읽고 문제 풀 거야 막 이런 꼬장을 좀 부렸었거든요. 근데 확실히 이건 해커스에서 알려준 건데 어쨌든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문제들을 읽으면서 대충 주제나 아니면 문단 구조나 내용을 좀 유추할 수 있다 이래서 해봤더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문제 먼저 이렇게 쫙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완전 문과거든요. 과학 지문이 등장하면 진짜 정신을 놓겠더라고요. 특히 막 천문학 정말 천문학 나오면 무슨 지질학 뭐야 막 정말 진짜 이 정신이 아득해지고 이 컴퓨터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타타타타 이렇게 분명 영어가 읽혀야 되는데 이게 약간 모니터에 침을 바르는 느낌? 그러니까 이렇게 겉만 탁탁탁 핥고 넘어가니까 전혀 문단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정신이 나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어떤 나름 발견한 거는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화살표도 그리고 막 이게 뭐 어떻게 썼는데 뭐 이거에 뭐 영향을 받아서 하면 막 다 그려가면서 아니면 뭐 천문학 같은 경우는 저는 막 그림도 그렸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서 일단 잘 읽으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 이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유추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실만 파악하면 되거든요. 근데 이거 노트 테이킹 하면 어떻게 되냐? 초조해집니다. 야, 나 이거 이렇게 꼼꼼하게 읽을 시간 없는데 막 초조해지는데 그러다 이제 한번 말리게 되면은 뭐 다 틀린 거 쫙쫙 이제 그 가랑비 내리는 건데 어쨌든 저는 노트 테이킹 해서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. 그리고 노트 테이킹 하면 좋은 점이 마지막에 그 요약 문제에서 덜 낚여요. 막 요약 문제 보면은 막 사실관계로 막 나뉘어지나? 아니면 뭐 중요한 내용 뽑으라는 건가? 막 또 카오스 막 오는데 노트 테이킹 하면 그래 이러이러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지 여기서 찾자. 그래서 좀 좁혀나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노트 테이킹 특히 과학 지문은 노트 테이킹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눈물 나요 문과생분들. 어쨌든 알겠습니다. 다음은 리스닝인데요. 그래서 전 리스닝은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 노트 테이킹을 할 때는 무조건 시간 순으로 이렇게 세로로 쫙 적어야 됩니다. 왜냐면 이렇게 적다가 막 어떤 영향 옆으로 가고 막 이러게 하다 보면은 큰일은 아닌데 어쨌든 좀 안 좋습니다. 왜냐면 이게 못 들었을 때 정확하게 그 예를 들면 예시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막 모를 때 유추가 가능하거든요. 대충 흐름을 보면은 뭐 역사다 하면 뭐 이 연도에는 어쨌고 뭐 전연도에는 어쨌고 막 그랬을 때 이렇게 쭉 적다 보면은 그래도 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이쯤 나왔었는데 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 찍으면 되거든요. 이거는 정말 못 들었을 때를 감안해서 시간 수준을 예쁘게 적어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일반 대화 막 컨버세이션에 나오는데
교수님이 아니라 무슨 막 행정실 직원이랑 막 투닥거리거나 막 기숙사에 문제 생겨서 막 투닥거릴 때 이때는 노트 테이킹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약간 뉘앙스 파악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뭐 중요한 게 뭐 내가 까먹을 것 같다는 거는 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기분 떨떠름한 거 있죠, 막. 그래서 막 괜히 농담하거나 아니면 뭐 좀 돌려서 까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좀 캐치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노트 테이킹 하지 마시고 근데 뭐 이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은 막 이런 거는 쓰셔야겠죠. 잘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는 교수님 나온 대화도 이렇게 노트 테이킹 하지 말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전 다 틀리더라고요. 다 틀리는 거 아닌데 어쨌든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. 이 지금 1점 하나가 소중한데 또 그렇게 모험하긴 싫어서 대충 교수님 나오는 대화는 노트 테이킹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막 렉처 나올 때 예시 나오잖아요. 무조건 적으세요. 한국말로도 막. 그래서 이게 어쩌다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예시를 그냥 들진 않잖아요. 그래서 예시를 들 정도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니까 일단 예시 나오면은 뭐라도 이렇게 주변에 뭐라도 좀 적으세요. 듣고. 그리고 중간에 또 정신 아득한 타이밍이 나와요. 전 또 과학 지문에서 또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. 그때는 정신줄 꽉 잡고 뭐 내용 몰라도 일단 예시나 뭐 들린 단어는 다 적으세요. 그렇게 해서 저는 몇 개 또 건졌거든요. 그 여기서 아 놓쳤다 이렇게 되지 말고 놓쳤네 뭐라는 거야 일단 받아 적자 쭉쭉쭉 적으면 그래도 건지실 게 있을 겁니다. 그다음 이제 이건 또 이제 쉬는 시간인데요. 보통은 reading, listening 하고 쉬는 시간 주거든요. 이때 진짜 저는 막 결의를 막 다지고 그랬는데 일단 화장실 먼저 가세요. 특히 공덕 쪽에 있는 풀브라이트 화장실은 한 칸밖에 없거든요. 나 그거 진짜 줄 서다 보면은 막, 나 이거 줄 서다가 막 못 가는 거 아니야? 막 괜히 불안해지거든요. 그래서 딱 나오면은 화장실 주문서 딱 서시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. 이제 단당류로 당섭치 때리기. 저는 막 스타벅스에서 맨날 사 먹는 스콘이거든요. 진짜 그 밀가루. 거기에 막 온갖 뭐, 머시기 라떼 막 엄청 긴 이름 있죠. 설탕 엄청 넣은 거. 그래서 그런 거 막 엄청 때려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하고 뭔가 좀 전환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. 좀 지치지 않나요? 어쨌든 토플. 그래서 바깥 공기도 마시고 막 스트레칭 막 으쌰으쌰 해서 또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 정신무장.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? 나 정말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. 그래도 전 잘 나왔으니까 다 예쁜 추억이 됐지만 그러지 않고 끝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특히 환율 계산 정확히 하시면서 그렇습니다. 돈 아깝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신 이제 정말 못하겠다. 진짜 그렇거든요. 그 토플이라는 게 어쨌든 뭔가 제 인생에 막 크게 뭐 이것 때문에 제가 뭐 노벨상 타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냥 높으면 좋은 거니까. 근데 또 안 나오면 이거 참 큰일 난 일이기도 하니까. 근데 좀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더러웠어요. 막 문제 하나 맞추려고 막 하하 막 이러는.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한다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결의를 다지고 들어가면 됩니다. 들어가서 이제 스피킹이거든요. 이 스피킹은 와 정말 옆 사람 말하는 거 너무 거슬리더라고요. 근데 뭐 어떡해요. 좀 잘 받아야지. 일단 옆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잘해요. 쫄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.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해커스 학원 다니고 또 그 해커스 책도 샀고 인강도 들었거든요. 근데 이 답변할 때 되게 그 템플릿이 있어요. 막 the man, the woman, 뭐 어쩌고저쩌고 막 for 다 까먹었네. 뭐 for two reasons 막 이러면서 막 first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이 따라 했더니 점수가 딱 24점에서 멈춰요. 뭐 24점 목표이시면 상관없는데 그 잘하시면 24점 나옵니다. 근데 24점 이상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24점까지도 괜찮다 하면은 템플릿 달달달달 외워서 가시고 나 24점 넘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하시면은 여기서 뭔가에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이 점수가 안 오른다 하시면 과외 받으세요.
이 과외 받으면 됩니다. 과외 받으면 오르더라고요. 정확하게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쨌든 과외 받으면 오를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저는 진짜 막 뒤에서 누가 막 경찰 쫓아오는 것처럼 답변을 막 토해냈거든요. 다다다다다다다 막 시간 막 급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랬더니 진짜 막 그러니까 진짜 점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. 진짜 토했어요. 그래서 좀 차분하게 내가 가진 정확한 그 스트럭처가 있으면 그 스트럭처대로 하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. 너무 막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. 왜냐? 중간에 발음이 씹히면 망하거든요. 몇 번 씹혀가지고 막 마지막에 말 끊기고 이랬거든요. 차분하게 할 말 다 하시면 됩니다. 그래도 시간 충분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파트별로 나눴는데 파트 1 이거는 진짜 연습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. 뭐 너는 뭐 18세 미만? 뭐 애도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니?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너는 뭐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뭐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? 막 너무 어려워요. 한국말로도 막 말 못하겠는데 막 갑자기 띠띠띠 하면서 삐삐 막 말하라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다 스킬이더라고요. 그냥 보자마자 대충 막 좀 막 브로든 막 my perspective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소셜라이제이션 막 네트워크 어쨌든 다 끼워 맞출 답안을 생각할 정도로 내 입에 잘 맞는 내 생각에 잘 맞는 걸 정리하셔서 일단 이거는 죽어라 연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여자 남자 막 모여가지고 뭐 학교 헬스장이 뭐 설치가 되네 안 되네 뭐 축제를 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. 근데 막 디테일이 너무 막 쓰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 말하려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. 어차피 시간이 없어. 다 못 말해요. 그래서 그냥 딱 주요 메인 아이디어만 탁탁탁탁 적어서 유창하게 편안하게 말하시면 점수가 더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. 파트 3는 이게 그 리딩에서 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적용한 예시들을 막 교수가 설명하거든요. 근데 파트 3를 자세히 보면 흐름이 있어요. 뭐 그 주제에 나온 어떤 개념으로 뭐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그 주제에 나온 개념이 뭐 문제 상황을 설명해 준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파악만 하면은 내가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뭐 however, even though, therefore, because of 뭐 이런 거 쓰면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이 중간중간 뭐 내가 읽은 개념들을 좀 이렇게 적용하면서 하면은 괜히 좀 멋들어져 보이고 점수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파트 4 이거는 뭐 이제 막 와다다다 막 예시 막 주제 막 한 줄 말한다 뭐 예시를 막 말해주거든요. 근데 디테일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예시 하나 놓치면 이제 막 잘 가 이제 막 점수 막 날아가는 소리 들려요.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면은 정말 빠삭하게 막 바로바로 적으시고 뭐 디테일 하나를 놓치러 다른 거라도 막 잡아가지고 좀 스피킹 하실 때 말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 진짜 많이 썼거든요. 저 스피킹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. 막 그 화면 앞에 있으면 막 뚜뚜뚜 막 이러면 막 진짜 막 큰일 난 것 같고 막 압박감에 막 시달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막 녹음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. 어쨌든 연습 정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 라이팅인데 제가 또 라이팅은 경험이 없어요. 경험이 뭐 스피킹은 계속 화상 영어다 전화 영어다 뭐 아니면 외국인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라이팅은 경험이 없고 그래서 제가 GRE 라이팅을 망했어요. 토플 먼저 할 걸 그랬어요. 어쨌든 GRE 라이팅을 망했는데 라이팅에 정말 소질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뭐 써봤어야지 내가.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그 해커스 학원에서도 그랬고 그 책에서도 있고 뭐 인강에서도 태블릿이 있거든요. 근데 태블릿대로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또 24점에서 멈췄어요. 24점이 마의 점수. 이걸 넘으려면은 역시 플러스 알파. 그래서 과외를 받아가지고 점수가 올랐습니다. 그래서 26점에서 끝났어요. 그 높진 않은데 그래도 26점 받아서 좋잖아요, 기분이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여기 점수 안 오르면 과외 받아라. 그리고 기본적인 템플릿은 정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자세히는 안 적겠는데 뭐
처음에 내 주장했다가 막 반박했다가 예시했다가 뭐 예시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가 반론에 대한 또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어쨌든 그런 스트럭처를 이렇게 촉촉촉촉 이렇게 해가면은 그 어떤 주제가 들어와도 그 스트럭처에 맞춰서 그냥 쓰면 됩니다. 그리고 시간 조절 잘 하셔야 돼요. 아 진짜 저는 첫 번째 그냥 이미 리딩 리스닝 하고 쓰는 거는 시간이 막 남았거든요. 근데 이제 마지막 자유 주제는 막 시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. 막 잘 쓰려다 보니까 잘 쓰지도 못하면서. 어쨌든 시간 조절하는 연습 정말 많이 하시고 어떻게든 30분 안에 써보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주제만 맞으면 제가 또 약간 창의적이고 싶나 봐요. 그래서 막 괜히 막 멋진 막 예시를 들고 싶고 그런 또 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, 안타까운 또 성격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버리시고 그냥 칸 채우자. 칸 채우고 뭐 표현을 좀 이렇게 막 위치 막 넣고 막 인위치 막 이런 거 쓰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난 소설가다. 난 정말 이 예시도 하나의 퍼스널 예시 듣고 하나는 뭐 약간 사회적인 예시 들거나 그랬거든요. 특히 퍼스널 예시는 막 난리 났어요. 막 제가 막 프로페서 막 선생님이야 막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파트 1에는 일단 리딩 거기 스키밍 리스닝인데 어쨌든 제가 들었던 인강에서는 뭐 리스닝 비율을 더 많이 써야 된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래서 리딩은 이만큼 쓰고 막 리스닝 이만큼 쓰고 이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이거에서 좀 점수를 잘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오히려 여기서 감점이 많이 된다거나 그래서 진짜 양을 꽉꽉 눌러 썼습니다. 막 빽빽하게 썼더니 뭐 잘 나왔어요.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산으로 가는 경우 많거든요. 진짜 산으로 갔어요. 근데 그러지 마시고 브레인스토밍 충분히 시간 잡으시고 문장 구조까지 여기서 뭐 써야지 이거 써야지 짝짝짝짝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꼭 필요한 거 마지막 3에서 5분은 오탈자랑 문법 오류를 수정하세요. 특히 저는 완전 토종이기 때문에 막 그런 S 붙고 안 붙고 막 시제 아니면 막 수동태 아니면 뭐 오타도 뭐 밥 먹듯이 나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점수가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. 말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. 어쨌든 그렇습니다. 네. 네,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한국 토종 쫄지 말고 어쨌든 110점 넘으면 괜히 멋져 보이잖아요. 저는 꼭 외국에 살다 와야지만 그런 점수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. 워낙 점수가 많이 정체이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.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실 거고요. 어쨌든 높은 점수 받으셔서 원하시는 곳에 유학길을 또 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